이재명이 검찰 없앤 진짜 이유를 실토를 했다. 내가 경찰 수사를 못 믿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일단 오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재명이 어제 11일 동안 외유하다가 귀국해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거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 법적 근거를 다 몽땅 없애버렸다.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됐는데 72년 동안 유지된 내용이 이번에 사라져버렸다. 사라진 거가 있는 반면에 새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맞춤형 공소기각 요건을 넓혀놓은 거죠. 법원이 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거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이재명 맞춤형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가 반대를 하던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무견을 하는 대신에 공소기각을 얻어냈다. 교환한 거죠. 거래한 거죠. 자, 그 사이에 양쪽에서 이심 전심 알아서 했는지 어떤 거래 시도가 있었는지 그 전에 검찰 단계에서 공소 취소, 검찰 단계에서 하는 공소 취소를 위해서 무슨 거래를 했다.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대신 거래를 했다. 자, 이런 내용이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었죠. 이번에는 법원에서 하는 공소 기각을 끼워 넣어 줄 테니 거부권 행사하지 마. 민주당 강경파에서 김용민 같은 쪽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그 중대한 이 법안 범죄 피해자가 정말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법안을 본인의 재판 없애기를 위해서 바꿔먹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일이죠.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극좌파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진영을 달리해서 지금 무릎 꿇고 싸우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것은 정상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공소기각으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 내용까지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같은 데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했지만은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죠.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면은 당권이 정청래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게 있었다면은 이거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니까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만약에 김민석이 되든가 하면은 그때만 거부권을 행사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15일 이내에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할 거냐. 그러면 8월 17일 전에 해야 되죠. 8월 17일 전에 만에 하나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강성 이 개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김민석을 아웃시키겠죠. 자, 그래서 김민석 구하기를 위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이것을 그냥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 안에 끼워넣기를 한 조항에 이재명 본인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공소기각 사유가 범위가 넓어져 있으니까 얻은 게 있죠. 얻은 게 있어서 그대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부권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갑자기 삼권 분립 원칙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권 분리 원칙. 이재명이 상권 분리 원칙을 지금 입에 담을 그럴 처지가 아닌 것은 다 아시죠? 본인의 이 재판 없애기를 위해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상권 분립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훼손해온 인물이 지금 상권 분립 때문에 내가 거부권 행사 안 한다. 참 국민을 참 우습게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렇게 검찰을 이제 없애버렸으면은 경찰에서 이제 모든 수사를 다 하고 뭐 기소도 하고 다 이제 경찰로 다 넘어가는데, 근데 이재명이 그러면은 검찰을 그렇게 없앴으면은 경찰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해서 국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 경찰도 할 수 있다. 경찰도 할 수 있다. 왜 자꾸 검찰만 뭐 보안 수사를 해야지만 피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경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본인도 그동안 뭐 수사를 경찰에도 당했고 검찰로도 당했고 하니까는 경찰도 못 믿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검찰은 왜 없애는 거야, 그러면? 검찰이 통제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놓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내가 변호사, 그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변호사를 오래 해보니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하면서 유재석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서 경찰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장윤기 사건이라고 한 개의 사건으로 상정되지만 그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 그 한 개의 사건으로 상정되지만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목숨이 걸리거나 인생이 걸린 일이다. 그거 다 알면서 왜 검찰 수사권을 폐지를 하죠?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이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안 능력이 약화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다. 경찰에 다 맡겨놓으면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을 왜 없애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딱 놓고 생각을 하면은,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이재명이 검찰은 물론 경찰도 못 믿는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을 남겨놓으면은 경찰의 못 믿는 그 구석을 보완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정도는 남겨놔야죠. 검찰을 없앤다고 해도 공소청으로 가는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는 게 국민을 위해서죠. 그런데 자기가 경찰을 그렇게 못 믿으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검찰을 없애버리는 것은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개딸들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당권을 가지고 와야지 이 정청래가 되는 걸 막아가지고 자기 정치적으로 좀 안전해질 테니까. 그것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 이 공소기각이 거기 끼어 들어갔으니까, 공소기각을 해서 재판을 털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결정,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심의 의결해서 통과시켜버린 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안전, 그리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검찰을 없앤 진짜 이유를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수사 못 믿지만 다 해제해버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 자기가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못 믿겠더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고 변호사 시절에 뭐 어쩌고 그 이야기를 하고,
경찰이 뭐 여러 가지 뭐 분쟁이 있었을 때 경찰이 사건을 아예 만들어서 가지고 오더라. 경찰은 그런 집단이란 거죠. 못 믿을 집단이다. 막 사건을 아예 조작을 한다, 경찰이. 그럼 검찰이 사건 조작한다고 없애버렸는데, 그럼 경찰도 사건 조작하면 없애버려야죠.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그 불신을 해소를 해야지 검찰을 없애는 거죠.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런 우려에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도 왜 폐지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심정, 지금 여론조사하면 60 내지 70%는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 그 민심을 완전히 외면하고 본인의 이 안위를 위해서, 정권의 그 안정을 위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경찰을 믿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검찰을 해체시켜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하나는 김민석 구에서 군민석을 당권에 앉혀서 이 레임덕을 방지하는 것, 또 하나는 공수기각 사유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 재판을 털어낼 기회가 생긴 것, 그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경찰을 못 믿으면서 저렇게 검찰을 없애줬으니까. 자, 경찰을 얼마나 못 믿었냐. 이재명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경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일이 바로 김병기입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11가지 혐의로 경찰이 수사한 지 11개월 됐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그것을 대표적인 경찰 부실의 이 상징으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김병기 수사 11개월째 표로.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이다. 이재명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는 그 경찰에게 모든 걸 다 그 수사 정권을 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유력 인사 수사는 더 늦춰질 것이다. 검찰도 막 그 눈치를 보는데, 정권 눈치를 보는데, 경찰이 이제 정권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경찰이 그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경찰이 그냥 끝내면 끝내버립니다. 수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아예 지금 약화됐다, 아예 없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유력 실력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지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이게 강범위하고 심화될 것이다. 김병기 같은 사람이 제2, 제3의 김병기가 나타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지금 원내대표 지낸 김병기.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보좌관들, 갑질을 당한 보좌관들이 이것저것 막 폭로를 하고, 그때 그 강선우하고 공천 헌금 가지고 울먹이는 그 말을 들어주고 굉장히 징그러웠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좌관 갑질, 차남 취업 청탁,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시작된 지 11개월째 결론을 안 내고 있다. 그 김병기를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그리고 김병기에게 갑질 당했다고 고소를 했던 전직 보좌관이 잇따라 경찰에 수사 심의를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도 경찰이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민단체, 이 김병기를 고발한 그 단체에서 서울경찰청에 이제 수사심의를 신청을 하면서, 김병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서, 이게 김병기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떤 수사 능력이 부족하기보다는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나눈다. 다른 사정. 뭔가 김병기 13개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11개월째 질질 끄는 이유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경찰이 무슨 아무리 세밀히 수사를 한다고 12개월째 저러고 있습니까? 다른 사정이 뭘까요? 바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 전에 그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계속 제가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수진이라고 전 국회의원이 2023년에
김현지 이재명의 당시 보좌관에게 김병기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김현지에게 전달을 했는데 김현지가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나중에 그 탄원서가 이수진이 준 탄원서가 그때 그 공천관리위원회 금정위원장이던 김병기에게 다시 돌아갔다. 본인에게 돌아갔다. 김병기를 고발하는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실에 김현지를 통해서 줬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김병기에게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수진 전 의원이 낸 탄원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묵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도 그러면 책임이 있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 본인에게 그 피고발된 탄원서로 피고발된 당사자에게 가버렸으니까 그 이재명도 저거 하면은 뭐 수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그때 나왔었죠. 자, 그런 사정 때문에 경찰이 눈치를 보고 이것을 꼭 붙잡고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의심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러니까는 경찰이 상징적으로 저 김병기 수사 12개월째 표류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어떤 지시까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뭐 하는 이런 거 제도까지 다 없애버리면은 경찰이 정말 어떻게 할까 앞으로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죠. 최근에 저는 이 경찰의 직장협의회라는 데서 뭐 순환 근무를 시킨다고 하니까는 경찰들이 쭉 앉아가지고 삭발식을 했습니다. 삭발식을 하면서 그거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삭발식을 하면서 경찰이 이 집단으로 삭발 시위를 하는 자 그런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 모든 수사권을 다 몽땅 다 갖다 주고 검찰이 이제 공소청으로 변해서 거기는 이 공소장을 내주는 기소를 해주는 자판기처럼 이제 돼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오늘 실제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이것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그렇다고 나중에 무슨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찰을 다시 부활할 수도 없죠. 완전히 이제 해체를 해서 공중분해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재명이 이 정권을 잡으면은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을 저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은 어떤 국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보수 우파 진영에서 쌓아왔던 국가의 기본 틀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복수심, 지나간 복수심.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수사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 복수심. 거기다가 또 이재명 자기를 수사한 그 검사들에 대한 그때 뭐 탄핵하고 막 복수를 했지 않습니까? 복수심.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렸고 또 하나는 이 극성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뭐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거기다 또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그냥 두려움 없이 막 펼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이 정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거 멈춰 세워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